네, 안녕하십니까. 아, 얼떨결에 인사했어요. 네. 아, 그러셨어요? 네, 인사를 하시길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또 한 장 정리 시간인데, 네. 제가 또 이 자리에 앉게 됐어요. 원래 한장정 리에 제가 리입니까? 네, 리동윤 씨예요. 그렇구나. 네. 한 장 정 리의 리를 맡고 있는 리동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아, 그럼요. 네. 저희가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이잖아요. 너무 축하할 소식이고, 우리 한 의원님께서, 네. 이게 부회장이 되시면서 오늘 부득이하게, 네. 자리를 못 하셨는데, 어차피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시니까, 그때 완벽한 한 장 정리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오늘은 이 안 계신 틈을 타서 제가 이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네, 지금 위에서 지금 방송사랑 인터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계시죠? 네,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지금 한장 정리 녹화를 못 하고 있다는 점, 네. 네,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해 말씀 뭐 드리고요. 어차피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이나 우리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서 박수 쳐주고 계실 것 같아요. 아, 기쁜 소식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장 의원님하고 얘기를 나눌 게, 많은 우리 대한민국 축구 팬들의, 네, 국뽕을 일으키는 그 선수의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해요. 김민재! 그렇죠. 야, 나는 네. 근데 이 선수 이름만 불러도 네. 덩달아 힘이 생겨요. 아, 요즘에 네. 진짜 뭐 김민재 선수 때문에 이거 축구 볼 맛이 더 나고요. 이런 선수가 과연 또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렇죠. 손흥민 선수도 사실은 토트넘 이적할 때 네. 골라간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네. 김민재 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렇죠. 이제 나열을 맨체스터 해보죠. 시티, 리버풀, 뭐 심지어 언론상의 오르락내리락 팀들 다 치면 뭐 뉴캐슬 유나이티드, 뉴캐슬, 파리 생제르맹.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골라가는 거예요 지금. 골라가는 거. 네. 거의 슈퍼갑이 됐습니다. 이런 선수가 과연 대한민국에, 네. 심지어는 아시아에 나오겠느냐. 그리고 더 대단한 게 수비수라는 점. 이 수비수에서 이런 선수가 진짜 과연 또 나올까라는 생각인데, 그래서 오늘은 김민재 선수의 그 이적설에서 김민재 선수가 갔으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런 팀들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어울릴 것 같다죠. 그쵸. 네,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적 시장을 저희가 예측하기는 힘들어요. 힘들죠. 네, 지금 상황에서 각 팀마다의 상황도 있고요. 네네네.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아직 인수설에 지금 휩싸여서 그렇죠. 아직 인수할 주체가 네. 가려지지도 않은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 뭐 이적 시장에서 이적 플랜을 지금 제시할 수 없는 분위기고. 네네네. 하지만 김민재 선수는 여전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이름은 가장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밖에도 지금 다른 팀들, 감독을 바꿔야 될 팀들, 뭐 잠재적으로 첼시, 토트넘 이런 팀들도 다 지금 포함이 얘기는 돼 있으니까. 있죠. 네. 김민재 선수는 모든 유수의 클럽들이 다 노리고 있는 선수이기 네. 때문에 그런 클럽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적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요. 네. 또 김민재 선수는 또 중간에 여름에 와서 네. 군사 훈련을 또 뭐 따로 봤죠. 해야 네. 되기 때문에 그 공백 기간에 또 어떤 상황으로 바뀔지 뭐 여러 가지 예측하기 힘든 시나리오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섣불리 이적 시장을 어디로 갈 것 같다는 얘기는 저희가 안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의 뭐 유수의 빅클럽들이 다 김민재 선수를 눈독 들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솔직히 나폴리의 상황도, 뭐 나폴리도 굉장히 지금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뭐 한간에는 네티즌들의 댓글들을 보면 그냥 한 시즌 정도 나폴리에 또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남을 가능성도 있어요. 있긴 있겠죠. 네, 지금 바이아웃 조항이 5천만 유로 네. 미만이라고 지금 기사가 돼 네네네. 있는데, 근데 뭐 어쨌든 계약 조건을 바꾸려고 지금 나폴리가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죠. 그 상황에서 뭐 리그 이제 우승은 뭐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돼 있고, 네네네. 리그 우승에서 팀 분위기가 막 진짜 들끓고, 네. 막 팬들이 막 김민재한테 가서 뽀뽀 세례를 그냥 막 하고 막 하고, 뭐 김민재 선수도 너무 감동해서 울고, 네. 뭐 이러다가 뭐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김민재 선수가 새로 제시한 조건에 오케이, 난 나폴리 헌신할게. 오, 그럴 수도 뭐 있죠.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죠. 있는데, 근데 또 네. 거기서 또 에이전트와의 또 충돌은 그렇죠. 있겠죠. 뭐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김민재 선수 혼자 결정하기에는 아무래도 여러 네. 가지 주변 요소들이 그렇죠. 많이 이제 좀 간섭을 하지 않을까. 결국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프리미어리그 팀으로의 이적이 가장 가능성은 높을 것 같긴 합니다. 먼저
어떤 팀부터 한번 거론을 했으면 좋을까요? 저는 뭐 다 가도 되는데 그렇죠. 조금씩의 차이는 차이는 있다고 있죠. 봐요. 네, 조금씩 여기보단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여기가 좀 나을 것 같기도 하다. 네. 그런 차원인데 저는 현실적으로는 좋은 공격수진이 네. 영입된 네네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 네. 좋죠. 아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최전방 공격수도 영입하려고 시도가 될 거예요. 그렇죠. 네. 뭐 거기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가니까. 거기서 좋은 공격수가 영입이 돼서 네. 조금 더 주도해서 전방위적으로 앞에서부터 공격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시간이 좀 많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현실적으로는 가장 낫지 않을까. 가장 어울릴 것 같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저도 얼마 전에 기사를 한번 보니까 그 영국 도박사들이 이제 또 베팅한 곳 그런 게 있잖아요. 김민재 선수가 과연 어느 팀에 갈 것인가에 대한 배팅이 있었는데 맨유가 압도적으로 네. 높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축구 팬으로서 쭉 보면은 이 바란과 마르티네스, 김민재 뭐 들어가도 우리 김민재가 밀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또 맨유라는 클럽은 국내에서 이 축구 팬들이라면 굉장히 좋아하는 클럽 중에 또 하나고요. 그래서 맨유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굉장히 좀 흥분됐어요. 그렇죠. 예, 옛날에 그 박지성에 대한 네. 향수도 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네. 뭐 글로벌한 인기를 자랑하는 네네네. 팀이고 우리나라에도 팬들이 뭐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가서 뭐 아주 생소한 클럽에서 적응한다고는 볼 수 없고 네네. 아마 김민재 선수 세대는 맨유 팬이 또 많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혹시 입단이 되면 김민재 선수에게도 또 김민재 선수 스스로도 상당히 또 자랑스러워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현- 좋을 것 같아요. 현재 팀 내 상황이나 네. 김민재 선수의 스타일적으로도 네. 맨유는 괜찮다. 김민재 스타일에도 굉장히. 그렇죠. 네. 김민재 선수는 일단 많은 영역을 관여하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딱 그 센터백에서 수비만 하는 선수가 아니고 그렇죠. 여기저기 미리 판단해서 간섭을 많이 합니다. 나갈 땐 나가고. 나갈 때도 네. 있고 또 저쪽까지도 커버하러 도와주고. 그러니까 또 빠르긴 또 좀 빨라요. 네. 그냥 나간 김에 그냥 또 공격수 역할도 그렇죠. 윙어처럼 해버리고. 네네네. 뭐 여러 가지로 관여를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또 그런 성향을 버리기도 쉽지 않아요. 아, 그렇죠. 선수의 네. 성향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일단 저는 관리가 약간 필요합니다. 관리가. 네. 예. 그러니까 이 선수의 퍼포먼스를 네. 경기마다 그래도 최상위로 발휘를 해주려면 네. 관리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나폴리가 지금 저희 녹화 기준으로부터 네. 해서 나머지 리그 경기까지 다 치른다. 네. 그러면 대략 챔피언스 리그까지 뭐 이렇게 경기들 컵대 포함을 해서 한 49경기 정도 치러요. 네네네. 네. 근데 김재 선수도 남은 일정을 다 소화했다. 네. 그렇게 치면은 대략 한 40, 그 중에 47경기를 치른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네. 네. 그것도 거의 몇 경기 빼고는 거의 풀타임으로. 다 풀타임으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상황에서 요즘에 보면은 조금 체력적으로 부하가 걸리거나 그렇죠, 집중력이 떨어지는 네. 경우들이 후반에 있고 본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고 결국은 대표팀에 왔다가 가는 문제도 그 체력적인 부분과 연관돼 맞아요.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김민재 선수는 딱 한 40경기 정도 해주면 좋아요. 40경기. 네. 네. 제 생각에 합쳐서 40경기 정도 해주면 상당히 경기마다 최고의 퍼포먼스로 김민재 선수는 몬스터 활약을 할 것 같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클럽은 네. 올 시즌 기준으로 하면 한 시즌에 한 60경기 정도 하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가면 주전입니다. 물론 주전이죠. 네. 주전인데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있고 바란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나머지 선수들도 있지만 네. 나머지 선수들은 뭐 대부분 주전으로 완전 경쟁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보면 네네네. 그러면 테너 감독이 일단 주력으로 센터백 이 3명을 놓고 네. 3명으로 어느 정도의 로테이션을 돌린다. 오. 쳤을 때 김민재 선수는 일단 1옵션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오. 그거는 김민재 선수의 성향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같은 롤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처럼 앞에 가서 미리 끊고 네네. 가가지고 네네네. 인터셉트를 하고 어. 그런 판단도 좋고요. 그런 거 좋죠. 또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와 김민재가 같이 나온다면 네.
또 바람 같은 역할도 할 수 있어요. 리산드로가 막 키는 작지만 네네네. 미리 미드필더처럼 가서 높은 위치 끊어주고. 압박도 해주고 다시 네네네. 들어오고 막 할 때 바람처럼 뒤에서 커버를 해줄 잡아주는. 수 있는 네. 뒷 공간이나 여러 가지 밸런스를 컨트롤 해줄 수 있는 능력도 김민재는 있어요. 네. 그럴 땐 그 능력도 할 수가 있고. 네네. 그러니까 보면 김민재 중심으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도 기용이 될 수 있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들어갈 땐 김민재가 두 명의 센터백에서 오른쪽에 설 수도 있고 바란이랑 같이 공존이 될 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위치에서 왼쪽 센터백이 될 수도 있고 네. 포백에 두 가지를 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하는 주전 3명 중에 1명 네. 또 중요한 경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선수. 반면에 바란같이 이제는 체력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이런 베테랑 센터백들은 네네네. 조금 더 많이 쉬게 해주겠죠. 네. 많이 쉬게 해주면서 김민재가 쉬어줘야 될 때 들어가거나 네네. 또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계속 나오다가 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쉬어줘야 될 때 또 들어가거나 네. 뭐 하는 정도로 로테이션을 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어쨌든 김민재 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의 센터백 역할이 역할적으로도 제가 단서를 달았습니다. 네. 최전방에 좋은 공격수를 영입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김민재 선수는 완전히 팀이 주도해서 네. 높은 위치에서 계속 플레이에 관여해서 네. 눌러서 끊어내고 세컨볼 끊어내고 완전히 압도하는 운영을 할 때 네.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요. 아, 빛을 발할 수 있는. 높은 위치. 네, 왜? 그렇죠. 뒷공간 다 뚫리면 네네네. 커버하고 네. 또 높은 위치에서 눌러서 압박하고 네. 끊어내고 또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주도하는 운영이 필요하려면 맨유는 조금 더 좋은 공격진을 보유해서 네. 조금 더 장악할 수 있는 경기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정도 조건이라면 김민재 선수가 충분히 맨유에 가서 네. 최고의 퍼포먼스를 또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아, 좋죠. 맨시티 리버풀도 저는 네. 장점들이 다 있는데 네. 약간의 정도 차이라고 보여져요. 약간 만약에 맨시티라면은 어떠세요? 맨시티라면? 맨시티는 장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다. 김민재 선수 성향상 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펩 감독은 기본적으로 4백 운영을 하지만 네. 공격 시에는 오른쪽 수비수가 네. 중앙 미드필더로 가면서 공격 시엔 그러니까 볼 소유가 되면 네네네. 3, 2, 4, 1 네네네. 이렇게 전술 운영이 바뀌어서 운영이 되죠. 네네네. 그걸 이른바 인버티드 풀백 운영이라고 아, 하죠. 인버티드 풀백. 네. 예. 그 역할을 최근에는 스톤스 선수가 맞죠. 오른쪽 수비수로 출장을 해서 네. 그 역할을 했고 또는 스톤스 선수가 4백의 오른쪽 수비수가 아닌 중앙 수비수로 출장하고 네. 아칸지 선수가 오히려 오른쪽 맞아요. 수비를 보면서 네. 스톤스가 공격 시에는 올라가서 올라가고. 예. 이른바 제가 만든 표현이지만 인버티드 센터백 아, 인버티드 센터백. 풀백이 아니고 네네. 인버티드 센터백 역할을 하는 경기도 있어요. 네. 네, 최근에는 그럴 때 뒤에 받치는 선수인데 근데 어찌 됐든 최근엔 아케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그 왼쪽 수비 역할을 아칸지에게 맡긴 네. 경기도 있었어요. 네네. 네. 근데 다 센터백 역할도 하면서 풀백 역할을 동시에 병행하는 선수고 네. 그 중심의 전술적 센터백 역할은 스톤스로 하여금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김민재 선수가 여기를 가세라면 저는 라포르트 같은 선수는 어쨌든 지금 밀린다는 얘기들이 네. 많죠. 네. 네. 뭐 떠날 가능성도 네네네. 지금 내비치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펩 감독의 구상은 결국은 아케, 후벤 디아스, 스톤스, 아칸지, 네. 김민재 이렇게 그렇죠.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 사실 센터백을 병행할 수 있는 네. 풀백과 센터백을 병행하는 후벤 디아스 정도 제외하면 근데 김민재도 그 정도의 피지컬 순발력, 되죠. 스피드를 고려하면 그렇게 펩은 발전을 시킬 수 있겠다. 그렇게 보는 거죠. 거기에 네. 뭐 카일 워커가 변칙적으로 오른쪽 수비를 볼 수도 있겠지만 워커의 거취는 네. 사실은 조금 지켜봐야 되고요. 맞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는 근데 약간 제가 볼 때 그렇게 변형된 형태에서 김민재 선수가 센터백을 하다가 오른쪽 수비는 스톤스인데 스톤스는 공격 시에는 소유가 되면 또 중앙 밑으로 들어가고 네. 그럼 거기서 후벤 디아스랑 김민재가 또 간격을 좀 벌려줘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뒤에서 3백에서 빌드업을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네. 어느 순간 수비로 또 뺏겨서 전환이 되면 바로 또 김민재는 후뱅 디아스 간격 좁혀서 그렇죠. 간격 유지를 해주고 또 스톤스랑 내려오고. 네. 네, 위치를 네. 또 그 만들어 주던지 아니면 뒤늦게 커버가 되면 스톤스가 센터백을 봐주다가 김민재 선수가 일정 시간 동안 오른쪽 수비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전술적으로 유연하게 그렇게 계속 변화가 되는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가 전술적인 움직임, 간격 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아.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는 제가 볼 때 4백에 그냥 센터백, 일반적인 센터백을 할 때 좀 네. 단순하게 네. 나 들이받으면 뒤에 커버해 줄 선수 있어. 그 정도일 때 제일 잘한다. 아, 그렇죠. 네. 전술적으로 다 이렇게 움직일 때 그래서 간격 유지 네. 맞춰주고 주변 동료 네, 유지해주고 또 뒤에 3백만 남을 때는 또 그 좌우에 있는 선수들이 공간 나올 때 높은 위치로 공격 가담을 또 해야 돼요. 네. 눌러줘야 되니까. 그렇죠. 거기서 뭐 이쪽에 아케가 됐던 여기에 또 김민재가 됐던 후뱅 네. 디아스를 중앙에 두고 또 높은 위치로 올라왔다. 네. 그럼 거기서 간헐적으로는 또 풀백처럼 공격 가담을 해야 될 시기가 있어. 있죠. 그럴 때 그것도 해주고 다시 또 리커버리하고 네. 또 전술적으로 맞춰주고 네. 또 수비 전환됐다 그럼 다시 나 포백에 센터백이고 아, 머리 쓸 거 너무 많다. 요거를 지금 시티 선수들은 꽤 긴 시간 몸에 뱉겠죠. 몸에 지금 네. 취득한 전술적 운영인데 김재 선수가 단숨에 그걸 가서 적응하겠느냐? 물론 할 수 있어요. 네. 뭐 엄밀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또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할만해. 그렇죠. 한데 저는 너무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네네. 물론 그것을 통해서 펩 감독의 빌드업상의 그런 패싱력, 네. 능력, 전술적 움직임과 응용 능력은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김민재 선수.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 있죠. 하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쉽게 가려면 맨유로 가는 게 조금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머리 써가면서 이 전술적으로 이동이 많은 맨시티보다는 김민재의 고유의 능력을 완벽하게 살릴 수 있는 그런 팀인 지금 맨유가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또 드는 생각이 많은 팬들이 리버풀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 리버풀도 정말 좋아요. 네. 네. 그런 얘기. 왜냐면 지금 뭐 진짜 통곡의 벽이었던 반다이크가 있고 뭐 그 외의 선수들도 많긴 하지만 뭐 마팁도 뭐 사실 요즘에 뭐 나간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부상을 안 당해도 조금 힘들겠다. 네. 이 정도로 폼이 좀 더 저하돼 있고. 네. 코나테 선수는 가능성이 있는 경기도 있지만 네. 뭔가 약간의 그 한계가 보이는 경기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김민재 선수랑 비교했을 때는 김민재를 이렇게 제치기에는 네.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근데 리버풀로 가게 되면 좋아요. 아, 반다이크랑 김민재는 성향상 저는 되게 잘 맞을 거라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반다이크가 뒤에서 컨트롤해주고 조율해주면 네. 반다이크는 이렇게 커버 영역을 많이 가져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네네. 네, 뭐 그 정도 스피드 순발력은 체격 조건에 비해 있지만 네. 하지만 반다이크 역시 약간의 이제 전성기가 꺾여서 약간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란 얘기죠. 네네네. 물론 여전히 잘하지만 잘하죠. 한창 정성기 때에 비해서 네네. 지금 그 약간 저하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는 조금 컨트롤하는 정도의 영역에서 역할 수행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김민재가 필요한 거예요. 오, 그렇죠. 거기서 김민재가 넓은 영역을 그냥 다 청소부 역할을 해주고 네. 뒤에서 반다이크가 조율을 해주고 네. 김민재는 그냥 다 행동대장 역할을 해서 그냥 쓸어주고 또 내려오면 그러면은 전체적인 밸런스는 리버풀 센터백은 매우 좋아질 것이다. 리버풀이 올 시즌에 수비가 정말 좋지가 않아졌는데 네. 김민재 영입은 상당히 좋을 것이다. 단 경기 수가 좀 많아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물론 김민재 선수가 뭐 체력적으로 물론 다른 선수들 뭐 코나테나 이런 선수와의 부분적 로테이션을 네. 클롭 감독도 잘 생각해서 해주겠지만 그래도 중용되면서 완전히 경기에서 계속 김민재를 쓸 수밖에 없는 구도가 조금 심화될 가능성은 있다. 그럴 것 근데 같구나. 전체적으로는 리버풀도 괜찮아요. 네. 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좋아요. 괜찮다고 네. 보여져. 근데 이제 문제는
챔피언스리그 진출 여부도 중요하니까. 아, 그렇죠. 근데 맨유는 지금 챔스 진출 확률이 매우 높고, 매우 높고 리버풀은 가능성은 있지만 쉽지 않고. 쉽진 않죠. 네. 그런 부분들을 보고 판단을 하겠죠. 그것도 굉장히 선수가 팀을 옮길 때 제일 큰 조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역시 중요한 주급 조건. 네. 네. 바이아웃은 처리됐다 쳐도 네네네. 주급 조건, 개인 그렇죠. 그 연봉 조건,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또 중요시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옵션 네. 이런 것들 뭐 그런 부분에서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은데 똑같은 조건이라면 네. 저는 제가 김민재의 삼촌이다. 아, 예. 내가 보기 아니면 에이전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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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네. 맨유 영입 상황 이러고 보고 네네. 네. 어차피 골라갈 거기 때문에 네.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이게 멀찌감치 기다렸다가 네. 고르면 될 것 같아요. 네, 서둘 필요 없이 좀 지켜보고 뭐 군사 훈련도 받는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보다가 이제 다른 선수들 영입하는 플랜이나 이런 거 보고 그때 결정해도 좋긴 한데 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생각대로 가면 맨유가 나쁘진 않다라고 맨유. 추천해 줄 것 같긴 해요. 그 그러니까요. 중에서 굳이 따지자면 굳이 따지자면. 네. 근데 이제 국내 팬들은 굉장히 좀 이게 함께 보고 싶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다른 팀도 좋지만 뭐 많은 예전부터 거론됐던 팀이 이제 토트넘인데 토트넘도 뭐 영입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고 근데 손흥민과 김민재가 같이 뛰면은 그 팀은 거의 어떻게 보면 국민 클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트넘에도 뭐 그런 얘기들이 있다. 뭐 국내 팬들 사이에서도 아 토트넘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물론 뭐 가도 네. 되긴 하는데요. 또 감독이 누가 또 되느냐. 네. 예, 문제가 또 중요한 부분이 감독 문제가 있네요. 예, 네. 감독 문제가. 네, 네. 제가 그 맨유, 맨시티, 리버풀 세 팀만 일단 얘기 든 거는 그 세 팀의 감독들 성향이 다 높은 위치에서 수비 라인들을 유지를 하고 싶어하는 감독들이기 네, 때문에 그런 팀으로 가야 된다. 1차적으로. 김민재는 그 장점을 발휘해요. 네. 김민재는 내려앉은 팀으로 가서 헤딩 클리어링하고 얼리 크로스하고 그런 성향은 장점을 많이 내기가 힘들어요. 네. 네. 그 맞아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왕성하게 그 장점을 다 씹어 먹을 수 있게 공간을 놀이터를 만들어 줘야 돼요. 네, 네. 그런 데서 김민재 장점이 나와요. 아,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클럽이 네. 딱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 아무리 돈을 많이 쓰는 팀이고 성적이 좋아요. 만약 그 팀이. 근데 그 팀이 전술이 버스 두 대의 역습이야. 그걸로 맨날 이겨. 아, 예. 맨날 이겨. 근데 그런 팀의 센터백은 그거는 김민재의 장점을 극도로 그렇죠. 발휘시키는 감독 그 영역은 아니니. 네. 네. 야, 요즘 이 축구 보시는 팬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재밌을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이적 시장이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김민재 선수도 이런데 지금 뭐 연일 이강인 선수의 얘기가 더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프리메라 리가에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있고 프리미어 리그에 몇 개의 클럽도 있어서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요즘 이 국내 팬들은 이런 날이 올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지금 단기간이잖아요. 네. 거기에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 득점왕. 득점하고 있고. 그것도 난 그냥 입이 떡 벌어지는 사건인데. 네. 근데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 지금 한국에서 나오고 있다. 네. 그 우리가 그 맨날 이렇게 우러러보던 명문 클럽들을 지금 골라간다. 네. 와, 대단하죠. 이런 선수가 나왔다는 게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축구 문화 환경을 고려하면 인프라 뭐 네. 이거는 기적적이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득점왕이 됐을 때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아시아에서 득점왕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과연 있을 수나 있는 일인가 했는데 이 중앙 수비수라는 것이 이 팀적으로 있을 때 굉장히 뭐 공격수 제가 생각할 땐 공격수보다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중앙 수비수의 이 김민재 선수가 거의 거론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고 너무나 재밌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축구 보는 재미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굉장히 뭐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좀 달아주시고요. 다음 주에 저는 대한장 파티로 다시 돌아오고 우리 한 의원님이 돌아오시면 또 멋진 원래 원조인 한장 정리를 여러분들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대로 대한장 파티 해야죠. 대한장 파티 그때 춤을 추려고요.
왜냐면 한 의원님하고 같이 하는 대한장 파티니까 춤추고 오프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네, 제가 뭐 본인이 하죠. 앉아있고요? 왜냐면 축하 파티니까. 네, 원투펀치. 네, 우리 한장 정리와 대한장 파티.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 예.